네, 안녕하십니까. 김영 편집의 김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뵙게 된 제목은 영어 논술 대비 합격 매뉴얼입니다. 영어 논술 대비 합격 매뉴얼. 우리가 영어 논술로 편입을 할 수 있는 대학, 대표적인 학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단과대학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이요. 그리고 이화여대 스크랜튼. 어떻게 신입학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 또는 본인이 영어 에세이로, 그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지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을 잘 듣고 본인의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계획을 적절하게 합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한 10여 년간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시험 문제를 패턴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 처음에 써 있듯이 영어 논술 특성화 LHP 커리큘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저희 수업은 이 영어 논술 특성화 LHP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신입학으로 언더우드 대학을 들어가건 편입으로 들어가건 CC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Common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공통 교양 과목이에요. 공통 교양 과목인데 실제로 편입하는 학생들도 이 CC 코스를 다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커먼 커리큘럼에서 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수업은 LHP 수업이에요. Literature, 그 다음에 History, 그 다음에 Philosophy. 요 세 영역에서 주로 이 CC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입학한 후에 이 CC 과목을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기출, 여기까지 나온 기출은 이 LH 과목을 기준으로, 그렇죠, 모든 문제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문과, 이과 공통입니다. LHP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 문학, 역사, 철학을 주로, 그렇죠, 영어 논술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에세이 쓰는 걸 연습하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 논리, 배경지식, 유기적 맞는 크로스오버 커리큘럼. 이 크로스오버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요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영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죠, 들어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LHP 과목에 대해서, 그죠, 배경지식 수업이 진행되고 영어적 표현이 맞는가, 아니면 그래 에세이 구성이 설득적인가, 얼만큼 창의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첨삭, 그렇죠,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쓴 첨삭 내용을 가지고 첨삭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표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오버 커리큘럼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크로스오버 커리큘럼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그렇죠, 에세이 라이팅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죠, 에세이 라이팅을요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한 커리큘럼에서 잡고 있는 게 미니멈 40개 이상의 에세이를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첨삭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잘 쓰는 법을 얘기해 드려도 직접 본인이 자기가 브레인스토밍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글을 써보시고 느끼지 않는다면 듣고 이해를 하지만 이해한 거를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쓰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에세이 라이팅을 하고 첨삭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생들 보면 40회에서 50회 정도의 자기의 본인의 에세이를 쓰고 나면 어느 정도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브레인스토밍하고 어떻게 창의적인 관점을 디벨로핑 시키는지를 연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면 적중 문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혀 못 보던 주제가 나왔을 때도 본인의 창의적으로 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에세이 주제는 인문사회 논술과는 달리 오픈 퀘스천입니다. 오픈 퀘스천이라 함은, 그죠, 정해진 정답이 처음부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창의적으로 글을 구성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에세이를 써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HP, 크로스오버, 그 다음에, 그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그렇죠?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써서 한 10개월 과정, 10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신다면은 40개의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후반부에서는 실전 문제로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UIC라고 얘기하는 UIC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전반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편입 전형 및 주의사항, 그렇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마 요강 학교에 들어가서 요강을 보시면 알 텐데 연세대학교 그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는요 3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필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더우드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과대 형태의 그쵸 국제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UD, 우리가 보통은 언더우드 필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렇죠, 하스 필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ISE 필드가 있습니다. UD라 하면은 그쵸, UD는 원래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언더우드 필드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언더우드 학부에 다양한 인문사회와 생명과학 공학 분야가 있고요. 하스는 그렇죠, Humanities, Art and Social Science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아시아학, 그렇죠, 그 다음에 테크노아트, 그 다음에 융합사회과학,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문사회 계열이 인티그레이티드, 융합적인 코스를 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죠,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이 필드는 융합과학공학부로서 우리가 자연과학 분야와 엔지니어링, 공대 분야가 합쳐져 있는 과들이에요. 뭐 나노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바이오 컨버전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신입학에서는 UD하고 하스 ISE, 그죠? 요 UD하고 하스 ISE를 약간 신입학에서는 구별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송도에서 수업을 듣긴 하지만은 하스하고 IS는 신입학의 경우에는 송도에서 그 기숙사 생활하는 게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편입은 전혀 다릅니다. 편입은 그렇죠, 어디에서 의무적인 그 뭡니까, 그 기숙사 거주 의무는 없어요. 편입은 3학년이기 때문에 뭐 신촌에서 들어도 되고 송도에 가서 들어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목 개설은 송도 캠퍼스에서 훨씬 더 많이 개설되고 있어요. 이게 뭐 본교와 분교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입결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입결이요. 뭐 한 3개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그 언더우드 입결, 편입의 입결을 보셨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올해는 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그 생명과학 분야 빼고요. 그냥 UD 인문사회에서 3명 뽑고요. 그 다음에 하스에서 8명을 모집했고요. 8명을 모집했고 IS에서 뭡니까? 16명을 모집했어요. 16명을요. 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사는 약간 정원 내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 수험생들은 지원한 학생이 1명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1명 지원해서 합격했고요. 그리고 하스는 저희 수강생 중에서 한 10명이 좀 넘게 지원했어요. 근데 6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ISE는 5명 지원해서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ISE가 충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올해. 그래서 기존에 준비한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문사회 계열이 그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5명 중에 4명입니다. 이 5명 중에 4명도 2명은 이공계 출신이지만 2명은 인문계 출신이었어요. 뭐 따라갈 수 있다는 그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인 친구들이 ISE 가서 지금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총 그 하스 인문사회 계열이 가장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죠. 근데 UD 같은 경우는 왜 많이 지원을 안 시켰나 하면은 UD는 3명이고 또한 UD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잘 써도 그 기존에 그 과를 정해놓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으면은 조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UD가 하스보다 IS보다 더 높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입학에서 보면은
이 하슨하고 ISE가 조금 더 성적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신입학에서, 물론 편입은 아닙니다. 신입학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하스하고 ISE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어요. 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전혀 못 받은 친구들이라도 영어가 모국어에 가까운 친구들을 모집하는 느낌이고, 얘는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갖추면서 또 뭡니까? 영어에 대한 어떤 정도 능통한, 그렇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결은 총, 그렇죠? 11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을 100%라고 할 수 없지만은 11명 중에 거의 9명 정도는 한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에세이를 써온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연대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 연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그렇죠? 서성한, 그렇죠? 편입 영어 대비반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대 에세이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 편입 영어 시험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밭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연대 언더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수업을 듣기에는 이미 영어적인 뭡니까? 그렇죠? 배경이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실제로 상위권 대학, 그렇죠? 연대를 제외한, 그렇죠? 편입 영어로 뽑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그렇죠? 커리큘럼을 추가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합니다. 많이 붙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 30명 정도로, 그렇죠? 작년에 수강생이 운영됐습니다. 11명이 붙었지만 어때요? 그렇죠? 뭐 거의 20명 가까이, 11명 가까이는 불합격이죠. 그럼 이 친구들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불합격이면 어떻게 되나?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상위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남학생 하나가 뭡니까? 연대 떨어져서 너무 실망이에요 하지만은 며칠 뒤에 연락이 있죠. 뭐라고요? 서강대 경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은 서강대 경영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편입 영어를 준비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플랜 B로 편입 영어를 못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이 친구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그렇죠? 전적대가 이미 서성한 친구들은 준비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편입 영어를 플랜 B로 같이 동시에 준비 못 하신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에세이 라이팅에 많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이 변화적인 얘기지만 이 수업은요, 그죠? 그 수업의 로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수업만 참석하시고 수업 안에서 수업 참석만 하시면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 편입 영어가 어떤지, 그죠? 그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 편입 영어를, 서성한 편입 영어를 동시에 준비했을 때, 와, 너무 어렵구나,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구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최소한 시켜서 준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입 영어와 논술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여학생들 경우는 플러스 알파요. 플러스 알파의 기회가 더 생깁니다. 어딘가 하면은 이대 국제학부. 우리가 보통 스크랜틴이라고 얘기하죠. 이대 국제학부는 편입 영어 시험과 에세이를 동시에 봅니다. 우리가 편입 준비하는 학생 중에 편입 영어와 에세이를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를 하면서 편입 영어를 준비한다면 여학생들은 이대 국제학부 스크랜튼. 최근에 스크랜튼이 약간 모집 인원이 적었었는데 많을 때는 9명, 10명 이렇게 뽑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저 2가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그쵸, LHP, 그쵸,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에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부분 LHP는 그 커먼 커리큘럼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뭐 기본적인 영작 그 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방법은 없어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면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의 수준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뭡니까 그렇죠. 영어가 한국말보다 편한 친구들도 있는데 컴포지션하는 걸 연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라는 것은 문장 구성 연습,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서로 만들기, 그다음에 주제 확장하기, 실전 대비하기 이거는 실제로 첨삭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이 수업의 단계는 대부분 그죠? 그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그 주제별로 진행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주 1회 첨삭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5 paragraph 쓰는데 5 paragraph 에세이 쓰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까지도 같이 수업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면접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또 그런 고민하죠. 그러면은 이거 준비하는데 자기 그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활동 같은 거 해야 되나요? 얘기하는데 기존의 그 합격생들의 그 스펙이나 그죠? 그 조건을 보면은요. 그 어떤 교과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당락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GPA도 크게 GPA가 좋아서 나쁠 건 없지만 GPA가 뭡니까? 전적 학교의 랭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GPA도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에세이 라이팅에서 그 에세이의 내용이 얼만큼 창의적이고 그렇죠?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리큘럼 그러면서 첨삭을 여러분들이 제가 첨삭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안 빠지고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처음에 썼던 에세이 1하고 40번째 쓴 에세이 40 이거는요 정말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목차를 잠깐 적어놨는데 philosophy 아마도 인문학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게 왜 이공계까지도 인문학을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걸 본다 그러면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지식을 쌓는 거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관점 다시 말해서 내가 이공계고 아니면 비즈니스나 이코노미를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인 사고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연습시키는 게 LHP 커리큘럼에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구성이요. 요거부터 말씀드려요. 수험생 구성. 보통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해외 대학교, 그쵸? 영어권이겠죠? 재학생. 해외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다, 휴학하고 들어오는 학생들. 두 번째, 국내대에서 국제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 세 번째,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해외, 인터내셔널 스쿨 다시 말해서 재외국민 국제학교를 다녔던 중고등학교 때 국제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친구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편견이 있나 하면 이런 편견이 있어요. 왜? 굉장히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야지만 붙는구나 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세이를 써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에세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저는 이 네 번째에 수험생들이 도전을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순수 국내파 학생들이요. 이 학생들은 에세이를 영어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기존의 합격생들 보면은요, 순수 국내파들이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어학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과에 와서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창의적이 있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물론 표현이 나빠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표현이 얼만큼 원어민이 갖고 뛰어난 것보다는 내용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할 수 있지만은 전혀 모르는 내용, 배경 지식이 약한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배경 지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구성을 왜 얘기했냐면은 항상 이 학생들이 적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3년도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문 2개, 패시지 2개, 제시문 2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2가지 문항으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제시문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첫 번째 거 여기 나와 있지만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라깡의 타자 이론과 거울 단계 이론의 내용을 발췌해버렸어요. 근데 라깡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 이론하고 거울 단계에 관한 예시를 주고 비판적인 글을 주고 제시문토에서는 포스트 모던 사상가라고 얘기하는 후기 구조주의 또는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그에 대한 반박글을 또 줬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이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문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데서 쓰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런 글들을 봤을 때 그거를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자기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연습하는 게 LHP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수업에서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문사회 논술, 연대고대 인문사회 논술과 비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유는 첫째, 경쟁률이 인문사회 논술하고 상당히 안 되게 낮습니다. 편입 지원 중에 에세이를 도전한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근데 실제 뚜껑을 까보면 그래도 뭐 10대 1, 20대 1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10대 1, 20대 1도 어떻게 보면은 허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수업을 듣지 않고 따로 수험 생활 없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뭡니까? 전혀 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한번 시험 봐요. 왜? 본인이 토플이나 SAT의 라이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 다음에 어때요? 영어 특기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서 봐요. 그리고 주제가 저렇게 나오죠. 그건 뭡니까?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험 준비를, 시험 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경쟁률의 허수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인문사회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틈새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영어 논술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영어 논술은 실제로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은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편입 영어에 나오는 난해한 독해나 논리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써봤으니까요. 그러면 이해하고 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어려울 리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적중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든지 쓸 수 있는 그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험생 상황별 대비 전략인데 이거는 뭐 요번 합격생들 아닙니다. 보통 전에 합격생들인데 보통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 요런 학생들이에요. 요런 학생들.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공부했고 홍대 영문과 다니다가 편입 영어 준비해서 동시에 붙었어요. 하스 같이 붙고요. 하스 붙고 이 이후에도 뭡니까? 서성한도 다 붙었습니다. 서성한 다 붙었어요. 뭐 요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요.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요 친구도 국민대 경영학과를 다녔었는데 뭡니까? 재밌는 케이스죠. 국민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합격을 했는데 어디 해외 경험 전혀 없이요. 어디 붙었나 하면은 ISED 이공계를 붙었습니다. 이공계를. 근데 저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아니 자기가 이공계 가고 싶었는데 수학이 점수가 안 나와서 한 번도 꿈도 못 갔는데 수학 없이 이공계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가서 진짜 열심히 해볼 거예요. 라고 해서 잘 적응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힘들긴 했대요. 근데 잘 적응했답니다. 됐죠? 그래서 올해 합격 인원입니다. 총 최종 11명이 1명, 6명, 4명 해서 11명이 합격했고 학생들의 후기입니다. 후기는 있는데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수시로 합격생들 불러서 공부하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했는지도 멘토링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대 언더우드 국제대학교에 그리고 스크랜튼 그다음에 편입영어랑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험 생활의 계획을 짜셔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편입의 김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